긴급전화번호, 보조배터리, 손전등, 호루라기 다 준비하지 않았더라도 이 앱만은 다운받고 위치 설정 꼭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비루비입니다. 2024년 새해 첫날부터 일본 이시카와현 노도반도 지역에 7.6 규모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쓰나미와 화재까지 발생시킨 이번 지진으로 해안선이 바다 쪽으로 175m나 확장되었으며 1300년이나 이어져 온 전통시장이 불에 타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지진, 해일 등의 자연재해, 일본 여행을 생각하지 않더라도 한 번쯤은 생각해보셔야 하는 일들이지만 일본의 경우는 불의 고리라고 불리우는 세계 주요 지진과 화산 활동이 중첩된 지역인 환태평양 주산대에 위치해 있고 불의 고리에서 발생한 지진은 전 세계적으로 많은 피해를 발생시켰습니다. 특히 일본은 4개의 판이 만나는 곳으로 유라시아판과 북아메리칸판 밑으로 태평양판과 필리핀판이 들어가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필리핀판이 1년에 3에서 5cm, 태평양판이 1년에 8cm씩 계속 이동하고 있기에 안타깝게도 크고 작은 지진은 계속 발생할 예정입니다. 이에 이번 영상에서는 여행 중 지진, 해일 등의 자연재해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려고 하고요. 이번 지진이 발생한 노토반도는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께서 자주 가시는 여행지, 도쿄, 오사카, 후쿠오카와 가까운 곳인지 거리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여행지 소개 영상은 아니지만 이번 영상만큼은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제 영상이 아니더라도 일본 여행을 앞두고 계신다면 지진 대처 방안은 꼭 숙지하고 가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노토반도 위치 및 여행지와의 거리. 일본 중부 지역 우리나라 동해안을 바라보고 있는 이곳이 카나자와라는 곳입니다. 산업의 발전이 느려 오히려 역사적 자원들이 많이 남아있는 도시로 제2의 교토라고 불리우기도 하는 장소인데요. 눈이 많이 내려 겨울 풍경이 너무 예뻐서 저도 좋아하는 곳입니다. 여기 카나자와 오른쪽 바닷가 쪽으로 툭 나와 있는 이곳이 노토반도로 카나자와는 강진의 진원지에서는 떨어져 있었지만 이번 지진이 워낙 강하고 넓은 지역을 강타했기 때문에 카나자와 역시 예외 없이 지진이 발생했었습니다. 일본 여행을 앞두신 시청자분들 이번 지진으로 걱정 많으실 텐데요. 그럼 여러분들이 많이 가는 여행지 도쿄, 오사카, 하카타와 노토반도의 거리를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노토반도와 도쿄와의 거리 대략 400km이고요. 노토반도에서 오사카역까지의 거리 대략 350km, 하카타역까지의 거리는 무려 800km 정도인데요. 서울, 부산이 400km가 조금 안 되는 거리고 서울, 경주 구간이 대략 300km 정도의 거리입니다. 일본은 워낙에 잦은 지진이 발생하는 곳이라 장담은 못하지만 도쿄, 오사카, 후쿠오카 여행을 앞두고 계신 시청자분들께 이번 지진 발생 지역과 여러분들의 여행지는 서울, 부산 간의 거리와 비슷하거나 더 먼 위치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혹시 카나자와 쪽 여행을 앞둔 시청자분들이 계시다면 카나자와는 이번 지진 때 함께 흔들렸던 지역이고 현재도 여진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카나자와 1월 여행을 앞두고 계신다면 여행 일정을 조금 조정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진, 해일 등 자연재해 대처 방안. 지금부터 알려드릴 대처 방안은 일본 이외의 나라에 가시더라도 유용하게 적용될 항목들이 많으니 비상 상황 발생을 대비해 미리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일본에는 주 일본 대사관과 9개의 총 영사관이 있습니다. 도쿄 쪽은 주 일본 대사관 영사부, 오사카, 교토는 주 오사카 총영사관, 후쿠오카 포함 큐슈 지역은 주 후쿠오카 총영사관, 이외에도 고베, 나고야, 니가타, 삿포로, 센다이, 요코하마, 히로시마 이렇게 영사관이 있고 긴급 상황 발생 시에는 업무 시간 외에 연락도 가능하니 여행하시는 지역의 대사관, 영사관, 연락처 저장해 두시기를 바라고요. 주일 영사관뿐만 아니라 한국 내에 영사 콜센터라는 곳도 있습니다. 해외에서 사건 사고로 긴급한 상황에 처한 국민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연중 무휴 24시간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자 외국어 통역 서비스도 받을 수 있으니 현재 보이는 영사 콜센터 전화번호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본인이 아무리 조심하더라도 상대의 잘못으로 큰 사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외국에서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여권밖에 없으니 무겁다, 귀찮다 생각하지 마시고 여권은 꼭 휴대해서 들고 다니셔야 하고요. 혹시 모르니 여권의 인적사항면을 종이로 복사해서 짐가방에 따로 한 장 넣어두시고 사진으로 찍어서 휴대폰으로도 보관하시기를 바라고요. 항공권 또한 중요하니 이티켓을 캡처하거나 사진을 찍어서 휴대폰에 보관하시고 종이 복사본도
진가방에 한 장 넣어두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필요한 게 보조 배터리인데요. 해외에 나가면 길 찾기, 사진, 동영상 촬영 등 생각보다 배터리가 많이 소요됩니다. 내 폰 배터리는 이틀이 지나도 문제없다 생각하지 마시고 긴급 상황 발생 시에는 상황을 확인하고 외부와 연락을 취할 수 있는 휴대폰이 배터리가 남아있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보조 배터리는 작은 거라도 하나 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긴급 상황을 대비해서 추천드리고 싶은 소지품이 휴대용 손전등과 미니 호루라기인데요. 휴대용 손전등 3,4,000원, 미니 호루라기 몇백 원이면 사실 수 있습니다. 재난 발생 시에 요긴하게 쓰일 수가 있으니 구비해 두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번에는 도움이 되는 앱 4가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세이프티 팁스라고 일본을 방문하는 외국인에게 안전정보를 제공하는 앱이 있습니다. NHK 월드뉴스, 일본 기상청 날씨정보, 항공사, 철도회사의 교통정보 웹사이트 링크를 볼 수 있고 긴급 지진 속보나 각종 기상정보도 수신할 수 있습니다. 긴급전화번호, 보조배터리, 손전등, 호루라기 다 준비하지 않았더라도 이 앱만은 다운받고 위치 설정 꼭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앱을 다운받고 영어, 한국어 선택하고 국가, 대한민국 선택할게요. 예측 지점은 현재 일본에 있는 경우 GPS로 현재 위치 검색해서 등록하시면 되고 현재 일본에 있지 않은 경우라면 지명 리스트에서 예측 지역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시카와현으로 한번 등록해봤는데 선택한 위치에서 긴급 지진 속보가 발생하면 이 부분이 빨갛게 변경되고 기상경보가 발표되어 있습니다. 라고 쓰여집니다. 지진 정보 눌러서 들어가 보면 최근에 발생한 지진 이력을 볼 수 있고 한 번 더 누르면 진앙지 위치도 볼 수 있어요. 기상정보, 분화경보, 대피정보도 볼 수 있고 교통경로도 검색 가능해서 꽤나 유용한 앱인데요. 세이프티 팁스 앱 하나면 다 확인 가능하지만 중복 체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 야후재팬의 지진정보 링크도 드려볼게요. 이건 앱은 아니고 인터넷 사이트의 웹페이지 링크인데 저는 야후재팬으로 일본 뉴스를 자주 보는 편이라서 야후재팬 지진정보에서 지진 발생 내역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어로 설정해 놓은 링크를 영상 더보기에 기재해 드릴게요. 그리고 한국에서 발행한 해외 안전 여행 앱하고 영사 콜센터 앱도 받아두시기를 추천드리는데 해외 안전 여행 앱을 받고 시작하기를 누르면 동행 서비스라는 게 있습니다. 여행 일정과 가족이나 지인의 비상 연락처를 등록해두면 재난 등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해외에서 가족 또는 지인에게 가입자의 현재 위치가 전송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해 주시고요. 해외 안전여행 앱에는 국가, 지역별 여행 경보나 위기 상황별 대처 매뉴얼 등 봐두시면 좋을 내용들도 많으니 시간 나실 때 한 번씩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영사 콜센터 앱은 해외에서 영사 콜센터로 전화할 때 국제 통화료가 아닌 데이터를 사용해서 통화할 수 있는 앱이니 깔아놓으시면 긴급 시에 유용하실 거라 생각됩니다. 일본의 경우 비교적 치안이 좋은 편이라 꼭 여행자 보험에 들으라고 권유하지는 않는데 사고는 내가 아무리 조심해도 발생하기도 하고 여행자 보험에서는 항공기 재현이나 자연재해도 보상해주는 플랜들도 있기도 하니 보장 항목 잘 읽어보시고 자연재해 보상이 있는 플랜으로 가입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비용은 가입하시는 보험 플랜에 따라 다르겠지만 2, 3일 여행의 경우 1만원, 2만원대 정도이고 더 저렴한 플랜도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요. 여행자 보험 관련해서는 다음 기회에 좀 더 상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여행 중에 재난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지만 어쩔 수 없이 재난이 발생했을 때 대처 방안을 평소부터 잘 알고 있다면 아무래도 덜 당황하겠죠. 흔들림을 감지하거나 지진 경보가 났다면 먼저 주변에 떨어질 물건이 있는지 파악하고 가능한 떨어질 물건과 일정 거리를 확보하고 신발, 슬리퍼 신어주세요. 흔들림이 심하다고 느껴진다면 실내라면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 꼭 잡아주시고요. 탁자 등 몸을 보호할 곳이 없을 때에는 가방으로 머리라도 꼭 보호하셔야 합니다. 지진은 보통 1, 2분간 오다가 멈추고 또 지진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흔들리는 순간에는 이동하지 말고 몸을 보호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흔들림이 멈추면 문을 열고 출구를 확보해 주세요.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뛰지 말고 계단 이용해 주시고 호텔이나 큰 쇼핑몰에 있다면 내진 설계로 건물 안이 더 안전한 경우가 많습니다. 호텔 관리자, 쇼핑몰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주세요. 스마트폰이나 TV 등으로 지진 정보를 실시간으로 관찰하시면서 대기하시면 됩니다. 재난 발생 시에는 혼자 떨어져 있지 말고 사람들 무리에 함께 있어주시고 이때 주위에 일본인이 있다면
일본인들은 어릴 때부터 방제 교육을 잘 받았기 때문에 눈치껏 일본인이 하는 행동을 따라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해일, 쓰나미 경보가 발생하는 경우 먼 곳보다는 높은 곳으로 신속하게 이동하셔야 하고요. 도시라면 쓰나미를 피할 수 있는 건물이 오히려 안전할 수도 있습니다. 쓰나미 관련 표시판인데요. 현재 화면 잘 기억해 주세요. 왼쪽부터 쓰나미에 주의해야 하는 지역, 쓰나미 대피 가능한 빌딩, 쓰나미 대피 가능한 장소입니다. 해안가 등 관광시에 쓰나미 주의 표시가 붙어 있다면 주위의 높은 빌딩 위치를 한번 확인하시고 관광 이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큰 지진이 아니라면 대부분의 지진은 바로 끝나는데 흔들리는 순간에 당황해서 밖으로 나오다가 넘어지고 떨어진 물건에 상처 입고 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하더라고요. 지진이 발생하면 발 다치지 않게 우선 신발부터 신으시고 머리를 보호한 다음 흔들림이 멈췄을 때 움직이셔야 한다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요. 유용한 앱도 꼭 다운받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준비해 보았는데요. 영상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응원의 댓글 부탁드리고요. 지진 피해 지역이 하루빨리 복구되기를 바라면서 이번 컨텐츠가 여러분이 안전한 여행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